최근 반도체 업황 반전이 점쳐지면서 반도체 업종 내의 주요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움직임은 수익성이 좋은 HBM에 집중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때문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D램의 생산 라인을 줄여온 곳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램 생산 업체들의 공급을 줄여온 부분이 실질적인 수급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올해 2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1B 나노미터, 1C 나노미터 양산 램프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HBM 제품에서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도 HBM 비중 확대를 공격적으로 계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D램 업체들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HBM의 프리미엄은 아직도 일반 D램과 비교를 한다면 300% 이상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 개선을 촉발하는 요인이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구안신 정책으로 인해서 세트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구안신이라고 하는 정책을 필두로 중국은 전자제품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구안신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대 이하의 제품들을 구매하면 대폭 할인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6,000위안 이하면 구입 시에 15%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중국에 출시된 삼성 S25 모델도 가격을 5,999위안으로 맞춰서 출시를 했고, 이 영향을 받아서 세트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삼성의 S25 제품도 500위안 국가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구안신 정책이 엄청난 D램 수요를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반도체 업황 부진의 중심에는 DDR4 재고가 많이 쌓여있던 것이 문제였었는데, 중국의 수요 증가가 이 재고를 많이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중화권의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AI 진영에 있던 기업들이 매출 성장률이 현저히 높았었는데, 25년에 들어서면서 AI 진영 외의 레거시 기업들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는 2분기까지는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업체들의 주가의 훈풍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한국 증시에서 금지되어 왔던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신규 유입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급이 건전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천천히 빠질 때마다 모아두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거시 기업들은 어차피 막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반응하기보다는 기존의 제품들의 악성 재고에 대한 출하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보이는데요. 괜찮은 기업들이 국내의 반도체 섹터 내에는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국내 기업을 가져오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한국 시장은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좋을 때 좋은 성과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하려는 기업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기판 생산을 하는 업체이고, 과거부터 대표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과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기판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곳에 쓰이는데, 메모리용 기판과 비메모리용 기판으로 나뉘어져 있고, 메모리용 기판은 낸드와 D램에 사용되고, 비메모리용에서는 AI 프로세서나 자동차용 칩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밖에도 대덕전자는 기존 사업인 패키지 기판 외에도 새로운 성장을 기업의 수요를 하기 위해서 AI 가속기용 MLB 기판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이 부분은 곧 매출로 가시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납품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경우에는 과거에 분기당 2천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었는데 지금은 수요 부진과 함께 많이 축소가 돼서 1,700억 수준의 분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제품별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PC와 서버에 나가는 물량이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20% 정도가 스마트폰 그리고 20% 정도가 컨슈머용 가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C와 스마트폰 쪽이 돌아서 줘야만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이구환신의 정책 수요의 분위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요. 대덕전자의 지역별 매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 전체 9천억 매출 중에서 한국에서 발생된 매출이 5천억 정도, 그 다음으로 큰 곳이 중국에서 발생된 매출로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덕전자 전체의 비중에서는 중국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 때문에 이구환신의 수혜를 좀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반도체용 BGA 기판 공장 가동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고 대덕전자가 준비해온 새로운 사업인 AI 가속기용 MLB 제품이 곧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네트워크나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해야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800GB 수준의 스펙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덕전자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OAM 모듈 기판과 UBB 모듈 기판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제 곧 첫 납품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간단하게만 구조를 말씀드리면 AI 서버 한 대에는 UBB 한 개에 여러 개의 OAM 모듈,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H100 여러 개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회사의 IR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고객사로 추정되는 곳이 AMD인데 AMD의 퀄테스트를 기존 벤더사인 3개의 회사와 신규 4곳 해서 합산 7개의 벤더사가 퀄테스트를 진행해 들어갔는데 대덕전자의 제품이 퀄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거의 승인에 준하는 상황으로 회사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PO가 곧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는 바로 양산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캐파 확대를 위해서 대덕전자는 200억의 투자를 마쳤고 이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내년에는 최대 4천억 규모의 매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아마도 대덕전자의 주가는 AMD 쪽에서 발주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근후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